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런 만큼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낙폭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대, 코스닥 3% 후반대 거의 4% 가까이 빠지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데 지금 지점이 가장 저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00선마저도 위태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이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많이 사고 있습니다. 8천억 원 넘게 사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이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4천억 원대, 기관은 5천억 원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4천억 원 넘게 사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기관은 1천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 전략을 찾아가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시장이 좀 참담하죠.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이 연휴 동안 길게 쉬었는데 이 쉬는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쭉 리뷰를 해보면 마지막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었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 하락을 했습니다. 전부 다 하더해서 누적시켜보면 한 1% 정도 하락이었거든요. 마지막 거래일에 사실 상승을 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마지막 거래일에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어찌됐든 마지막 거래일 조정 받았었고 누적으로 한 1% 정도 하락이다. 그래서 국내 시장 오늘 하락으로 예상을 할 수는 있었는데 그 하락폭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사실은 예상을 대부분 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약 한 9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9천억이 좀 넘죠. 개인이 한 9천억 정도 매수를 받아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한 1.9%의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가 강보합 정도 수준이고 그 외의 종목들 본다라면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폭도 상당히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도 하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하락폭이 어느 정도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오후로 가면서 낙폭이 한 번 더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400선을 위협받는 수준까지 좀 하락을 했고요. 지금 2,405포인트. 이 박스권 하단이 사실은 더 낮아졌습니다. 2,400포인트에서 좀 멈춰졌으면 좋겠는데요. 2,400선이 차트상으로는 사실은 지수의 박스권이 2,350선 정도가 될 텐데 2,400선 정도는 심리적으로 좀 지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지지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낙폭이 굉장히 크죠. 2,060포인트 정도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본다라면 이 대외적인 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졌다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놓고 보면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특히나도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4.8%를 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2007년에 있었는데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2007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뿐만이 아니라 환율도 지금 1,360원인데요. 환율도 최근 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 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와 환율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고금리 이후가 장기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들에 국내 증시는 좀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오늘 시장 외국인 기관의 하락에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 기술주들 대부분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낙폭이 좀 더 큽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마지막 거래일에 이 기술주에 대한 낙폭이 컸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날은 기술주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반등이 있었다가 낙폭이 컸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을 예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 반도체 종목들도 좀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2차 전지주들에 비해서는 낙폭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반도체까지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낙폭을 좀 더 키우는 요인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로 대표되는 코스피의 2차 전지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88%, 3.78%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4.9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위 안에 있는 최상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철강주지만 2차 전지로 많이 묶였었던 포스코홀딩스도 4.11%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6.5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에서 이 종목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유난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코스피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살펴본다라면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오래된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이 코스피에서 특히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코스닥 좀 더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리고 LNF, 포스코 DX, 2차 전지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시가총액,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가총액 1, 2, 4, 5위 업체입니다. 코스닥에서. 이 종목들이 1, 2, 4, 5위 업체 순서대로가 7%대, 8%대, 그리고 2%대, 9%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5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3종목이 7, 8, 9%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이 낙폭이 지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4%가 넘었죠. 지금 코스닥은 4.09%의 지수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 수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상승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포함해서 138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1445종목입니다.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좀 많은 상태이고요. 코스닥에서는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하는 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도 그렇고 코스피의 기술주들도 그렇고 코스피의 2차 전지 셀업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밸류에이션이 좀 높죠.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이 무조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업체들이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기술주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매도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좀 전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분간은 국내외의 이런 채권 금리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시장이 이러이러하게 바뀌었고 FOMC에서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 채권 금리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고금리에 대한 고착화 현상이 이 시장에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 주식시장에도 같이 보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코멘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채권금리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좀 상승하는지를 찾아본다라면 상승하는 종목 자동차 업종들이 그래도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외국인이 이 조금씩 마이너스로 바뀌어가고는 있는데 현대차가 약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기아가 300원 플러스 강보합 정도 수준인데 사실은 이 정도가 거의 제일 좋은 섹터고요. 오늘은 그 외의 섹터들은 본다라면 대부분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수상으로는 2400선을 잘 지지를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400선에서도 개인들과 뭐 다른 기관들도 좀 매수가 좀 나올 수는 있는데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라면 아마 오늘 밤에 미국 시장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하락이 굉장히 깊지 않고 내일 어느 정도 선방을 국내 시장에서 해준다라면은 하락은 멈출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시장은 좀 불안한, 공포가 상당히 만연한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지수상에 2400포인트 잘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 시장 2%대 코스닥 시장은 4% 넘게 빠지면서 5개월 만에 810선이 무너진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전자책 플랫폼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하한가로 직행한 모습입니다. 29,1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어라인 소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3D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을 하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하락률 26%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18,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낙폭은 25%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28,75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라우드웍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하락률은 24%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32,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하락률이 21%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는 54,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하는 종목 전반을 살펴보니까 상장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 포진을 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장 이후에 지금 사실 지난해 11월에 상장 철회를 하고 제수를 한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입성을 했는데 유통 가능한 주식 물량이 전체 25% 수준입니다. 연휴가 지나면서 지금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을 이 시간에 말씀드릴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꼭 팔아야 되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선 공모주 펀드가 있고요. 코스닥 벤처 펀드도 있고 이렇게 공모주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이런 펀드들은 상장하는 초기에 첫째 날, 둘째 날 길게 잡아도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의 물량을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첫날 예전에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따상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면 그때는 증시가 올라가는 성향이 좀 강했었습니다. 증시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도 유지가 됐었고 거래량도 많았었고요. 파는 게 어렵지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꼭 팔아야 되는 물량들도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두고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두고 매도를 했다라면 최근처럼 시장이 좀 더 보수적이 됐을 때는 이런 꼭 팔아야 되는 기관들의 물량도 좀 더 빨리 파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밀리의 소재도 이런 모습들이 이 9월 27일, 그러니까 연휴 이전 마지막 거래일과 오늘 여실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리의 소재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상장 재수한 종목이죠. 이 상장에 대해서 한번 성장을 미뤘다가 이번에 다시 재상장한 그런 종목이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공모가도 좀 낮춰주고요. 이 주식 수량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기가 좋은 건 맞았기 때문에 시장 보호해줘 물량도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첫날 80% 상승은 좋았습니다. 근데 80%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올랐었죠. 41,600원이 종가였는데 이 9월 27일 상장 첫날에 장중 고점은 57,600원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유지가 됐다가 거기에서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기관들이 파는 그런 모습들 많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사모펀드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물량들이 같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이런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던 회사고, 시가총액도 오늘 하한가를 가긴 했지만 그래도 2,300억이 넘습니다. 시가총액도 높은 수준이고, 이런 종목이다 그러면 사실 하한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락폭은 깊지만 하한가까지는 가지 않는,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시장은 굉장히 공포감이 막 다가오는 그런 시장이죠. 전체적으로 매수에 대한 자금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확실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자금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 밀리의 소재를 하한가까지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작용을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밀리의 소재 사업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 공모로 인해 조달한 이 자금들, 300억 이상의 자금들은 사업을 확장하는 데 쓸 거고요. 그리고 밀리의 소재가 KT 자회사, 그러니까 KT 계열사죠. KT 계열사인 이 지니뮤직이 밀리의 소재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 그룹과의 시너지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리의 소재 사업단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상장 이후에 물량이 좀 대거 쏟아지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사실 하한가 나온 종목을 가지고 제가 버티자라는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밀리의 소재 우선 버티자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KT그룹과의 시너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확장한다라는 데 가장 큰 이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하한가가 가는 이유는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라기보다는 매수 물량이 상당히 좀 적어서라는 시장 분위기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하한가 물량도 사실 10만 주밖에 쌓이지가 않았거든요. 하한가에 쌓인 물량도 적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추가적인 이 사업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업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이 손절 가격을 근데 꼭 말씀을 드리겠는 게, 손절 가격 28,000원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한 번 더 이렇게 좋지 않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면 밀리의 소재도 다시 한번 이런 하락에 대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 28,000원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면, 이런 사업에 대한 확장성 등을 본다라면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소재 지금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손절 라인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28,0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를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웹표준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주요 공공기관과 또 은행, 대기업 등의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상장한 이후에 물량이 빠지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밀리의 소재와 마찬가지로 인스웨이브 시스템도 첫날은 상승을 했죠. 첫날 상승을 하면서 등락률이 114.58%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장중 고점은 거의 7만 원 갔었어요. 69,900원까지 올라갔다가 둘째 날도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결국은 음봉 내면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모두 하락을 하면서 첫째 날 종가가 이 51,500원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현재가가 29,050원으로 40% 이상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웹 표준 UI와 UX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출시를 했는데요.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웹 표준 UI 전환, 그러니까 이게 이 액티브엑스라든지 이런 이 특정 프로그램들을 깔아야 되는,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이런 웹 표준 UI 전환을 지원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같은 주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국내 30대 그룹사의 80% 그리고 은행권과 같은 이런 주요 대기업들과의 고객사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웹 표준 전환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전체적으로는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랫폼 개발 시장 점유율도 27%로 1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모델 자체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일 동안 하락을 한 부분들은 상장 초기에 팔아야 되는 이런 물량들에 대한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장 초기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밀리에서제와 마찬가지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 봤을 때 좀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밀리에서제와 마찬가지로 손절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8,850원인데 손절가 27,000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성장한다라면 주가가 반등할 때에는 목표 가격 4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에서 역시나 손절 라인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손절 라인은 27,000원, 목표 주가 4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코스닥에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 주가가 회복세를 좀 보이나 싶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모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의무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요? 네, 이 상장 초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종목은 보호예수는 아니지만 초기에 좀 팔려는 기관 물량이었다라면 이번 크라우드웍스는 기관 물량은 장 초반에 다 이 상장 초기에 다 소화를 했는데 이제는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소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구축 전문 기업이고 국내 최대 수준의 52만 명의 데이터 라벨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라벨러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크라우드웍스를 위해서 일해주는 이 일꾼들의 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래머의 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이런 데이터 라벨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분 57%를 가지고 있는 닥터웍스, 의료 AI 기업이죠. 닥터웍스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흑자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닥터웍스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버티자 전략 가져가도 될까요? 근데 사실은 앞에 있는 두 기업과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보호예수 물량이 앞으로 6개월, 상장 6개월까지는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 보호예수 물량들에 대한 전환 가격이라든지 투자 가격들이 10,000원이 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다 소화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소화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접근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은 우선 매수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23,000원, 목표 가격은 4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에 대해서는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의무 보호예수 물량이 소화될 때까지는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재접근을 하신다면 25,000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23,000원, 목표 주가 4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니, 별로요. 잘 못 보내셨어요? 네. 우리 시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명절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게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과다했다는 네. 생각은 좀 들어요. 그 제가 항상 짚어드리는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은 네. 아침만 하더라도 하락 종목수가 1,360종목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출발을 하니까 그리고 개파락 출발했기 때문에 낙폭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기대감은 없네요. 그냥 장 네. 후반까지 그냥 전략 후약으로 시장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1,419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상승호수가 164, 상한가도 2종목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일단 미국 증시 영향을 일단 받았다고 보는 게 일단은 맞거든요. 네. 맞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은 금리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 발목이 잡고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월 12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대비해서 하락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때 지금 낙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첫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락이 나오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하락이 나와요. 그러면은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계속 보유를 하고 싶을까요? 팔고 싶을까요? 팔고 싶어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하루 빠졌다, 뭐 조정이겠지. 이틀 빠지면 좀 불안하고 3일 빠지면은 하락으로 가나 조정이 아닌가? 그러다가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조정이 아닌 하락인가 보다 하고 네. 이제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1,200 종목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400 종목까지 늘어났다는 것들은 그만큼 이제 하락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이게 반전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하락이 더 깊어지나 보다. 여기서 팔고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변동성 이런 부분은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통화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부분의 투자 심리를 조금 짓누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같은 경우는 다 짧긴 하지만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어떤 테마라든지 섹터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시장을 조금 이끌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연휴 동안 네.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사우디, UAE 뭐 이쪽 관련돼 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 계약 가능성, 일정 언급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보통의 시장이면 이런 것도 분명히 테마가 되게 되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은 시장 심리가 완전히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그래서 기승전결 투자 심리가 이전보다 더 많이 무너진 게 일단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조금 약간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네.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저가 매수하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은 저가 매수 같은 경우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망을 지금 구간에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시장 전략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을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동안 제가 그렇게 시장을 좋게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아마 제가 이 방송을 출연하고 나니부터 좋게 말씀드린 기억이 거의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시장을 안 좋게 본다고 해서 좋게 본다고 해서 달라진 부분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냉정하게 지금의 하락이 어느 정도에서 멈출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인지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맞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데 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조금 마음이 좀 쓰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시장도 마감까지 한 10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은 있겠죠.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라고 키워드 힌트 주셨네요. 코로나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네. 그냥 무좀같이 지긋지긋한 이제 코로나인데 미국 쪽에서 또 이제 다시 코로나 환자가 또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는 제일 먼저 부각되는 테마가 진단키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을 준비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현재 5%, 종가 기준 5% 정도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 물론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시장 대비,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항상 말씀드릴 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종목, 업종,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런 최상단에 있는 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종목 쪽으로 앞쪽에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 연방정부에서 4개월 만에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무료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예산도 6억 달러 정도 이제 배정을 했는데 그 미국 내 12개 진단키트 업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거기 안에 이 기업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2억 개 정도의 진단키트를 앞으로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계약 공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계약 공시도 있고 이 진단키트 배부업체, 진단키트 이제 공부업체에 또 포함이 된 부분들이 오늘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코로나 참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변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종목부터 저희 먼저 알아볼까요? 네, 종목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네. 엑세스바이오고요. 이 종목은 종교롭게도 9월 10일 시장이 하락하는데 이 네. 종목은 반대로 상승하는 그런 좀 기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날짜에 오늘 같은 이런 그 하락장에도 네. 현재 5.8%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종목의 어떤 모멘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긴 했지만 뭐 9월 10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 뭐 큐라 페이션트에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미국 연방정부 관련돼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대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해서 이제는 코로나 모멘텀으로 진단키트 모멘텀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9월 10일 날 이제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동안 이 12,000원대 돌파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20일 날 12,0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긴 꼬리가 달리게 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어쨌든 5일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게 되면서 5일선을 지지받고 12,000원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변수긴 하지만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 정도 강세를 보인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한번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안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발할 때까지만 하나도 한 1% 네. 정도의 어떤 상승이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유발되지는 않고 있어요. 유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내일 쪽에 한번 약박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 상황에 봤을 때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내일 쪽에 최대한 만약에 접근하신다라면요, 최대한 싸게 싼 가격에 일단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일단 그러면 엑세스 바이오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네. 진단키트 전반으로 이 용기가 좀 확산될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 흐름 보게 되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라는 게 참 웃긴 게요. 네. 처음에 발생되게 되면은 뭐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 다 그냥 이게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계속 이게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 이제 미국 그 보건복지부로 공급하는 12개 업체 안에 포함이 됐다는,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코로나를 포함을 하고 더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뭐냐면 12개 업체에 들어갔다는 그 이슈 때문에 이 종목 오늘 강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테마는 계속 진행이 될수록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압축이 되고 그리고 12개 업체 안에 유일하게 들어갔다는 그 모멘텀 때문에 오늘 강세이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시즌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항상 제가 신상 이런 말씀을 다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신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항상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 그리고 새로운 수혜주를 찾기 네.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는 뭐 백신도 그렇고 진단 키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치료제도 그렇고 이전에 충분히 많은 시세가 나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게 테마가 확장된다라거나 아니면 테마가 이제 뭐 이전에 뭐 시장 같은 급등성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사님 아까처럼 네. 액세스 바이오 지금 약간 좀 빠지면 공략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네네. 종가 베팅할 종목을 찾는 거잖아요. 아, 그럼 예.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그 종가 베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전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면은 아마 내일 쪽에 갭이 떠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아래쪽에 거래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쪽에 상승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오늘 종가 아래쪽으로 일시적으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종가 베팅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쪽 조정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종가 베팅할 종목은 액세스 바이오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대 시장 연휴 이후에 계속 힘을 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힘이 같이 빠지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2.45% 내림세를 보이면서 2,404선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3.89% 내림세를 보이면서 808선에 종가를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4천억 원대로 각각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8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2천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6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3천억 원 넘게 사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 10거래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참 쉽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지금의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까라는 그런 생각 좀 해봤고요. 지금 현재 예상 지수로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4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6포인트 정도 되는데 만약 내일 쪽까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인데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결국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방송 초반에 제가 종목별 등락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하락 종목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뒤집어 보게 되면 뭐냐면은 적어도 지금의 어떤 매도 심리가 완화가 될 때까지는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언급을 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매도 심리가 좀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좀 기술적 반등이든 뭐 최소 상승이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때 가서는 아마 2차 전지가 반등폭이 가장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시장이라는 게 시장을 상승할 때도 주주가 있지만 시장이 또 하락할 때 시장이 또 하락의 원인이 되는 업종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오늘 누가 보다도 2차 전지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는 2차 전지가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히 속이 쓰릴 겁니다. 마이너스 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의 하락이 멈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진행되고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이 끝이 나고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격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상반기에 주도주가 2차 전지였다면 2차 전지가 또 이끌어주면 좋겠지만 아마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고민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전지 1차적으로는 2차 전지가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미리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장 양대 시장에 역시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파랗게 질렸습니다. 업종별로도 하락한 업종이 훨씬 더 많이 집계가 됐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4%대 넘게 빠졌고요.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과 서비스업에서도 4에서 3%대 하락률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통신 서비스와 종이 목재 업종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이 반면에 금융업종이 7% 넘게 빠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일반 전기전자와 소프트웨어가 5에서 6%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대응 전략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증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질문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관망 두 글자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수근 대표님께서는 지금은 매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반도체를 공략해 보자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2,400포인트의 반등까지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나고 오늘도 나오다 보니까 네. 이틀 연속 출연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네. 그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박주근 대표님이 아마 관망 얘기 안 했었나요? 제가 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어떤 분이 관망했 하여튼 윤정식 상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김시현 팀장 아니면 박주근 대표님이 아마 관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냥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 반도체 공략 글쎄요. 지금 반도체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V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하락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하락 현상이 나오게 되면 또 극단적으로 반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인인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원인에 대해서 이슈가 좀 선방향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연재 통화정책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마법에 따른 선반영이 된 것도 아닌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 차라리 다음 주 가서 한번 판단해 보시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김시현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 방송 나와서 이제 뭐 현금 확보해라, 관망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서 굳이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뭐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관망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반도체 공략 반도체 공략 같은 경우도 저는 동의를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트레이딩은 시기지 않습니까? 시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지금 반도체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한 5% 10% 덜 먹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시장 얘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 심리가 매도 심리가 완화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1,000종목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기다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내일 좀 바라볼 만한 섹터도 네. 있긴 하겠죠? 이거는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 똑같이 네옴시티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어쨌든 뭐 오늘 아시겠지만 CBDC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네트란지 로지스 같은 종목들이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슈거든요. 이슈에 의한 어떤 상승이기 때문에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번 달 안으로 뭐 UAE 됐던 뭐 사우디가 됐던 확정 수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을 뭐 지난주 수요일이어서 오늘도 연속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글쎄요 내일 공략을 해볼 만한 섹터뿐만 아니라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 이미 말씀드렸고요. 종목이라든지 섹터 같은 경우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 같은 경우 솔직히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게 더 정확하겠네요.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방이 좀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 열려있다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틀리더라도 네. 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기다린 게 맞는 거지. 만약에 지금 바닥이라고 오늘 아까 제가 방송 초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혹시 저가 매수 하실까 좀 그러면 걱정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코스닥이 4% 빠졌네? 많이 빠졌네? 지금 들어가야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네. 있고 이게 만약에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된 거잖아. 오늘 한 4% 빠졌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 반등 나오겠지. 이것도 가능성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과 확정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지금 지하 2층이라 네. 생각하고 들어갔다 이게 지하 8층, 지하 10층이 되면 본인만 손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차라리 관망 어찌 보면 이 기회비용은 날리는 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수익에 대한 기회비용 그리고 진입에 대한 기회비용 이 두 개 다 날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5% 10% 덜 먹더라도 지금은 관망을 하는 게 그래서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매수는 개인적으로 섣불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뭐 오늘 끝난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래서 선반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선반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극단적인 하락 공수 우위 현상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콕 찍을 수는 없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선반영이 되고 이 극단적인 어떤 매도 현상이 완화가 될 때까지만 기다려보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그때 가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그래서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일단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계속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을 제외하면 이번 주는 이 거래일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 거래일 동안 저희 어떤 포인트 좀 체크를 해 나가야 할까요? 포인트는 이제 뭐 뻔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네. 지금 어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 미국의 구인 건수 이게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되면서 시장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고용지표가 잘 나올 것 같아요. ADP 고용지수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죠. 그리고 금요일 날 실업률, 비노폼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될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아마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뭐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잘 나왔다고 판단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잡초처럼 다시 한번 더 튀어나와가지고 시장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의 그 구인 건수 이 부분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나스닥이 1.8%나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추후에 긍정적인 경기 지표가 나왔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때는 매도 심리가 완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아마 또 경기 지표로 인한 어떤 매수 타이밍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뭐 그렇게도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경제 지표도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고 좀 전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좀 크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급등한 종목들 네네. 좀 살펴보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오늘 잠깐에 그칠까요? 아니면 이게 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뭐 한 주기 희망의 빛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이슈라든지 그리고 변동폭을 보게 되면은 네.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져요.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또 시장 분위기라고 좀 보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좀 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단발성으로 시장 끝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동안 CBDC 같은 경우 어떤 새로운 신선한 이슈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신선한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동안 어쨌든 CBDC 관련돼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CBDC가 그동안 많이 부각됐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내일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아마 또 다른 테마가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아마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도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실 만큼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밀리의 서재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크라우드웍스를 구조해 드렸는데요. 밀리의 서재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에 대해서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크라우드웍스는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는데요. 보호 예수 물량 해소 후에 재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 굉장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찾아오셨습니다. 엑세스바이오를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의 승부수로는 네옴시티 관련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